자, 다음은 304페이지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있습니다. 자, 304페이지. 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끔씩 지문이 가끔씩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무작정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예를 들어서 그 갈로 1번 제목 보니까 대상 부동산 투자 시 위험이 클 경우죠. 위험이 크니까 기대 수익보다도 위험이 크니까 요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요거 수익률을 비교할 때 요거 수익률이 더 크다. 요거 수익률이 크다는 것은 어떤 투자의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위험이 크니까 투자자의 요거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은 항상 나중에 이제 계속 가서 이때 어느 순간에 양자가 같아진다. 즉 균형이죠, 균형. 그래서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때 자, 투자자의 요거 수익률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원했던 기회비용이니까 아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 요거 수익률은 처음부터 나는 내가 이 투자 안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왜냐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고정적 값으로.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죠. 그럼 같아지기 위해서는 결론 봅시다.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 커져야 이렇게 같아지겠습니다. 되죠?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기대 수익률이 더 큰 경우죠.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예. 두 번째, 어떤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실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장기적으로 가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요 수익률은 또 균형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같아지는 것이니까 요 수익률은 그대로 고정된 값입니다. 자기의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결국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가지고 같아지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는 컸으니까 작아져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이.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 수익률을 가만히 놓고 기대 수익률이 높다.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은 낮아져서 같아지고. 기대 수익률이 낮다. 높아져서 요거 수익률이 같아지고. 되겠습니까? 예. 결론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구체적으로 봅시다. 아니,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은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8%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이 높다, 수익이 적다. 수익이 적죠. 수익은 낮다. 그러면 반대로 또 여기서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수요가 감소하겠습니다.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원하는 수익보다 더 낮으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려고 알겠죠. 수요 감소. 수요가 주니까 시장 가치 상승하라. 당연히 하락이지. 시장 가격이 내려가겠죠. 내려가니까 그냥 하나씩 다 풀어갈까요, 그냥?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사고 파는 것은 시장 가치에 사고 파는 거죠. 시장 가치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그냥 시장 가격 하락. 싼 값에 살 수 있죠. 싼 값에 사니까 원래는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비용은 넣는다, 준다, 줄죠. 옛날보다 더 싸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비용이 준다. 투자 비용도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같은 말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투자 금액이 작아지면 기대 수익률은 커지겠다, 작아지겠다, 커지는 거죠. 기대 수익률 그냥 투자 금액분에 기대 수익률
투자액분의 뭐다? 수익이 크게 되겠죠? 되죠, 이거?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처음에 낮았다고 뭐다? 결국 이거 8%랬습니까? 그냥 수치로 갑시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바를 것입니다. 10% 요구수익률과 균형을 맞춰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의 원리다? 시장의 원리. 되겠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구수익률은 10%인데 기대수익은 15%다. 와, 이거 돈 된다, 이거. 그렇죠? 돈 되니까 몰리겠죠?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사고전 사람 논다, 가격 시장 가격, 시장 가치인데 시장 가격 합시다. 여러분들 올라가겠죠? 아니 비싸집니다. 비싸지니까 투자 비용도 많아지겠죠. 투자 비용도 많아지니까 또 뭐다 이거 뭡니까? 예, 투자 금액도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돈이 많이 수익은 일정한데 투자금이 많아지니까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10%에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15%였다가 되죠. 그래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어.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이럴 때 요놈이 높아졌어. 이럴 때 요놈이 낮아졌어. 그래서 갈로 1번에서 갈로 1번에 밑에 갈로 1번 아래에 셋째 줄이죠. 갈로 1번의 아래 셋째 줄에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여 박스.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여 박스. 그게 키워드. 그 다음 갈로 2번에 역시 세 번째 줄에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여 박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여 박스 되겠습니까? 이거 하고 이거. 이게 이제 정답이 요게 정답된 거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기대 수익률이 요거 설명 낮을 때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균형을 유지한다. 아니죠. 이때는 높아져서. 오케이?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대 5페이지로 가서 대상부동산의 위험과 수익의 분석. 자, 위험과 수익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 자, 위험과 수익의 분석인데, 자, 대상부동산의 수익이죠. 수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특징인데 이 경우에 결국 우리가 투자 시 미래의 수익인데 그 미래 수익은 확실하다,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 수익이 200원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은 실제로 200원이 안 될 수 있죠. 그것을 말한다. 예,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 수익을 측정하게 되는데 먼저 기대 수익을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그때 측정할 때 보면은 그때 확률론적으로 하는데 이때 기대 수익은 어쨌든 상황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중 평균에서 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이죠. 예. 미래 기대 수익률 단순히 산수를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 평균하에 구한다. 됐죠? 언더라인. 어떤 평균이다? 가중 평균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동그라미 4번이죠. 4번부터가 실제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 문제는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득점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되겠죠? 가는데 그래서 먼저 개별 투자이죠. 가중 평균 하는데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결론은 이때 그냥
그 수식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 상황별로 가중 평균한다라고 보시면 됐죠? 예. 시장 상황별로 가중 평균한다 됐습니까? 됐죠?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예, 뭐 정상적일 때, 낙감적일 때, 비감적일 때 있죠. 자, 이때 거기에 얘가 있습니다. 얘가 예를 보겠습니다. 자, 그 주어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장이 정상적일 때 기대 수익률이 10%이고 시장이 낙관적일 때 기대 수익률이 13%이고 시장이 비감적일 때 기대 수익률이 8%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플러스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더하면은 뭐 31이죠. 30을 나누기 또 3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가중 평균한다. 무엇으로? 시장 상황별로. 저 보니까 시장이 정상적일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 50%니까 0.5를 곱하고 낙관적일 확률이 20%죠. 여기다가 20%를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감적일 때 뭐다? 나머지 30%겠죠. 0.3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이것이 뭐다? 10%가 되었다. 이게 뭐다? 이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뭐다? 가중 평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이죠. 만약에 산술 평균을 하게 된다면 뭐다? 산술 평균 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뭐다? 기대 수익률은 그냥 다 더합니다. 확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 돼서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아까 31%죠. 하니까 맞죠? 31%? 네. 그래서 10.3% 예. 10.33%죠.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 개별 투자자들은 뭐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다. 됐죠? 됐습니까? 산술 평균, 가중 평균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뭐 친절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내가 요거 수익률이 만약에 내 요거 수익률이다. 투자자의 요거 수익률이 만약에 8%다. 라고 한다면 이게 크니까 뭐다? 투자하고 만약에 요거 수익률이 12%다. 이쪽이 더 크니까 뭐다? 이때는 투자하지 않겠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가서 자, 예제 있으면 이제 간단히 똑같은 예제죠. 충분히 여러분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예제 아래 보니까 포트폴리오죠. 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자, 먼저 뭐다? 포트폴리오는 뭐다? 포트폴리오 아시겠죠? 예, 여러 투자이죠. A 투자안이다, B 투자안이다, 여러 투자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투자안에다 투자하는 경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뭐다? 개별 투자안에 대해서 먼저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하고 그러면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있겠죠. B 투자안에 있겠죠. C 투자안에 있겠죠. 그러면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가중평균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에서 구하고 B도 이런 식으로 구하고 C도 이런 식으로 구하고 D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개별 투자는 다 계산됐겠죠. 개별 투자는 기대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계산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개에다가
분산 투자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보다 투자 비중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예. 자, 그거 말이 있죠. 예. 동그라미 A번. A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한다.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한다라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이거?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얘가 있습니다. 예. 자, 얘를 보니까, 거기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죠.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네.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예. 자, A 투자는 기대 수익률 얼마입니까? 12%입니다. A 투자는 12%죠. 12%는 어떤 식으로 구했다? 예. 이런 식으로 구한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 투자는 얼마다? 10%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B에 대해서도 구했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안은 얼마다? 8%입니다. 또 C안도 이런 식으로 시장 상별로 가중 평균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놓고서 보니까, 투자 비중입니다. A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20억. B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30억. C에 얼마 했습니까? 50억. 그래서 전부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총 투자금이 얼마죠? 100억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100억 중에 20억, 100억 중에 30억, 100억 중에 50억. 투자 비중. 이 말 이해가 되죠? 아니, 이게 투자 비중이지. 100분의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 무슨 비중이라는 것이죠.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게 비중이죠. 자, 그래서 억 단위 떼버리고, 또 산수 잘 하신 분도 있죠. 그냥 이거 할 때는 그냥 100분의 20이니까 여기다 바로 0.2 곱하지. 수학 잘하는 분 수학 단위 산수지 100분의 30이니까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0.3 곱하는 거지. 이게 100분의 50인데 이거 필요 없이 바로 0.5 곱하면 되는 거지 그게 편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보여주기 위해서죠. 실전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게 산수가 잘 안 되시면은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100억 중에 100분의 20 0.2, 100분의 30 0.3, 100분의 50 0.5.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수치 정도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0분의 50 0.5.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얼마 나왔다? 예, 나왔겠지. 하니까 9.4%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 이것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보니까 요거 수익 보니까 요거 수익률이 또 8%다. 오케이. 투자한다. 요거 수익률이 또 10%다. 장래 투자 안 하겠다 이거죠. 됐죠, 이거? 요거 수익률, 요거 수익률. 자, 요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결정. 그래서 투자 대상 부동산의 수익의 측정을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개별 투자는 시장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는 개별 투자한다에 대해서 시장 상황별로 구하고 그걸 다시 어떻게 투자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 됐습니까? 이거? 됐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어렵게 오면은 어렵게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거 출제된 바 있어요. 개별 투자에 대해서 시장 상황 주고 이런 상황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한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조금 시간 걸리겠죠. 그렇죠? 예. 개별 투자안을 여러분들이 각각 직접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다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로 물어보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서 한번 딱 출제되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 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과 측정, 위험과 수익에서 두 번째 뭐다? 위험에 대한 측정이죠. 위험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출제가 되었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잘못 그 단위를 잘못 쓰는 바람에 정답 없음으로 이렇게 돼서 모두 맞는 걸로 처리가 됐지만은 어쨌든 한번 시도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죠. 예. 근데 상당히 기계적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위험의 측정. 예. 동그라미 1번 306페이지 맨 아래쪽에 투자에 대한 위험은 기대 수익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미래 수익의 변동성 정도적 위험의 크기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되는데 분산이나 편차가 쭉 늘어요. 클수록 위험이 커지고 분산이나 편차가 적을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하고 갑시다.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10%다. 또 기대 수익률 9.4%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기대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기대하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상치는 뭐다?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미래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다? 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도 뭐겠습니까? 위험이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과 그래서 달라지는 정도죠. 달라지는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때 위험이다. 자, 기대 수익률을 10%로 예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기대 수익률이 실제 보니까 11%더라. 또 8%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위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정도를 갖다가 무엇을 측정하느냐? 예.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의 크기는 뭐다? 분산과 편차로서 측정됩니다. 그래서 그럼 표준 편차는 뭐다? 그냥 분산값에다가 이때 루트란 기호죠. 루트를 쓰게 됩니다. 기호는 우리가 이제 되게 분산값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고 편차는 그냥 시그마 이렇게 했습니다. 기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복잡한 거기에 박스 속에 복잡한 수식어 영문으로 돼가지고 시그마 해가지고 있죠. 필요 없습니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너는 왜 이러는데 다른 사람도 그래서 책을 쓰니까 하는 거고 폼 잡기 위해서 전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계산만.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뭐였습니까? 아까 먼저 얘가 하나 있죠. 얘가 있는데 그 얘가 뭐냐니까 아까 그 305페이지죠. 자, 305페이지에 그 표 있죠. 아까 제가 한번 이것도 어쩔 수 그려야 되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시장이 정상적 305페이지 표 정상적일 때,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 비관적일 때 수익이고 확률인데, 그래서 수익이 10%였고 13%였고 8%였고 확률이 50, 20, 30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307페이지로 오면은 37페이지 오면은 뭐다? 그 중간에 딱 중간에 되겠죠. 동그라미 A번 보니까 기대 수익률의 평균값,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보니까 분산값이 있고 그 아래 보니까 표준 편차값이 있죠.
보이죠? 예.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뭐다? 그냥 요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지금 한 과정들이죠. 요 과정들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는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된 바 있었다가, 그게 단위가 잘못되는 바람에, 정답 없으면가지고 모두 맞게 처리한 게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죠. 첫 번째 뭐다? 기대 수익률 해야 됩니다. 개별 투자 기대 수익률. 자, 정상적일 때 10%인데 그 확률이 50%, 가중평균하죠. 낙관적일 때 기대 수익률 13%, 확률이 이제 20%, 플러스 비관적일 때 기대 수익률 8%, 확률이 30%, 이렇게 해봤더니 기대 수익률 얼마가 되었었다? 10%가 되었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됐죠? 이거는 뭐다?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의 평균 값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의 평균 값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 다음에 분산 값으로 갑니다. 분산값, 분산인데 교상으로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기대 수익률 평균 값이 계산되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예. 정상적일 때 기대 수익률 얼마였습니까? 10% 빼기 평균 값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10% 빼고,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제곱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확률 50%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칠판을 좁은 관계로 여기다 밑에다 합시다. 예. 두 번째, 낙관적일 때 기대 수익률 얼마? 13%에서 평균값 요거 빼줍니다. 이거 10% 빼주고, 요놈 제곱하고, 그 다음에 확률 얼마? 20% 여기다 곱해줍니다. 다시 플러스하고, 비관적일 때 얼마? 8%에서 평균값 얼마? 10% 빼주고, 다시 요놈 제곱하고, 확률 얼마? 30%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각각의 경우에 기대 수익률에서 예상되는 데서 평균값 빼고 뺍니다. 이거는 뭐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지 뭐. 이 항은 날라가면 0이죠. 0. 됐죠? 이런다. 13에서 10 빼니까 3%. 3% 적업하니까 얼마입니까? 9% 적업이죠. 9% 적업에다가 0.1을 하니까, 에서 1.8%죠. 그렇죠? 이거 하니까, 그래서 1.8%의 제곱 플러스, 요거 뭐니까 8에서 10 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2의 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하니까 1.2%죠. 1.2%의 제곱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3입니까? 예. 3이네. 3.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분산값은 뭐다? 3% 제곱이죠. 그래서 그 15회 시험 때에서 어떻게 왔냐면 뭐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자, 퍼센테이지는 원래 100분율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쓰면 우리가 100분의 3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단위가 잘못된 거죠. 물론 이 값은 같은 값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그 기교죠, 기교. 기교를 부리지 말아야 할 걸 부린 겁니다. 의미는 아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분산은 뭐다? 통계치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자, 이때, 자, 단위죠. 원 단위의 제곱항으로 표시합니다. 분산은 통계치에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 단위, 그냥 원래 단위의 제곱으로 표시한 것이 분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뭐다? 이래 되는데 이제 요거는 100분율이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서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만약에 길이 단위다. 길이의 제곱이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못 쓰죠. 만약에 이게 뭐 그냥 100분의 3 제곱미터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저기 아까 3 제곱미터다라고 한다면은 뭐다? 이걸 어떻게 100분 이걸 못 쓴다는 거죠. 100분율이니까 이게 가능했다 한 건데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적에 동참했죠. 왜냐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확률 통계치의 기본 단위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분산값은 원래 항상 뭐다? 단위가
원 단위의 제곱한 거로 무조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100분의 3%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입니다. 예. 표준 편차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는 뭐다? 분산의 제곱에다가 루트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이제, 루트 아시죠? 제곱한 뭐다? 퍼센테이지 바로 넣어줘. 그럼 루트 3%입니다. 루트 3은 1.73입니다. 이렇게, 여기 퍼센테이지가 원 단위죠. 표준 편차는 원래 단위로 나타난 겁니다. 분산값은 원 단위 제곱하고 나타내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100분의 30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버리면 이게 뭐다? 분산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표준 편차가 0.03%가 되는, 근데 표준 편차가 0.0이 아니라 실제로 뭐다? 1.72%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지. 이거는 100%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의 제기할 때는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이의 제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처리된 거죠. 이거는 확률 통계에 대한 기본 단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퍼센테이지 가능했죠. 그게 기교입니다. 기교를 부를 때 있고 안 부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출제된 바 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다? 그냥 본산값에다가 루트를 치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가 상업용 계산기는 원칙이 그 루트를 사용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고, 물론 4가 놓으면은 뭐 루트 하는 게 2가 되겠죠. 그럼 4를 맞추기 좀 힘듭니다. 뭐 그래 맞출 수도 있겠죠. 있는데 자, 어쨌든 본산의 단위는 원 단위의 제곱이다. 여기에다가 루트를 쓰면 그것이 뭐다? 표준 편차이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만약에 1.7가 나왔다. 자, 합시다. 이것은 이제 이거는 책이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했다. 치자. 자, 그러면은 뭐다? 평균값이죠. 현재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10%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이건 그냥 서비스입니다. 할 때 이때 기대 수익률 1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72%가 되는 거죠. 이거 1.7 제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좀 지우가, 원래 아까 1.7인데 편의상 이렇게 지우었습니다. 계산 좀 약해가지고, 예. 계산기, 어쨌든 1.7, 원래는 1.72%인데 그냥 떼고, 예. 요런 거 보죠, 여러분들 할 때. 요게 뭡니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요 이야기는 이 투자는 뭐다? 최대 10하고 플러스 1.7하니까 얼마다? 11.7%에서 요거 10에서 1.7 빼니까 얼마입니까? 1.7 빼니까 얼마다? 8.3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는 뭐다? 기대 수익이 이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알겠습니까? 이 범위 내에 들어온다. 가장 수익이 높을 때는 뭐다? 대략 17%고 아무리 못해도 8.3%는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편차의 의미가 편차, 오차의 범위를 말하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차가 갖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할 때 그런 거 있죠. 신뢰도 정확도 해가지고 평균 있죠. 90%, 97%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거 있죠. 그거 편차입니다. 그냥. 자,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것이 이제 위험의 측정 방법입니다. 예. 결국, 그렇다면 이제 요지가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 분산값이다, 편차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예. 분산이 크다, 또는 이때,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험이 큰 투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분산값과 편차값은 뭐다? 그 투자 내 위험의 크기를 말하는데 그 값들이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러한 뭐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이죠.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307페이지 내에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위험의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위험의 관리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보니까 자, 위험의 관리 방법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자,
요거 뭐다 출제 빈도 높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 문제, 계산 문제 아니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 뭐다 위험 회피. 위험을 피한다 이 뭐죠? 위험 회피가 있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예. 위험 보유 제목들 중심으로 먼저 위험 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보니까 위험 전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위험 통제가 있어 통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가는데 자, 먼저 위험의 관리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해야 됩니다. 회피, 보유, 전가, 통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위험 회피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냥 기업 손실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 그냥 위험 회피. 위험을 피한다. 위험한 투자를 갖다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자, 동그라미 니은 있죠? 보자, 니은 쪽 언더라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언더라인 순환주기에 따라서 특수한 물건 등에 대해서 모두 회피하는 방법 변동금리에 대해서 차입자가 회피하는 방법 됐죠? 예. 그 다음에 D가 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위험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험 회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뭐밖에 없다? 무위험률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는 안 하고 대신에 안전한 투자한 은행에다가 예금한다. 또 국채에다가 투자한다. 또 공채에다가 투자하는 경우죠. 국채, 공채, 은행의 예금이자 수익률은 모두 무위험률이죠. 하여튼 위험한 투자는 무조건 안 하고 안전한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그 경우죠. 그러니까 그건 위험을 피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위험 보유죠. 자, 위험 보유 언더라인. 위험을 그냥 다음 페이지죠. 위험을 그냥 부담하겠다. 나는 위험을 안고서 투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니은 언더라인, 공실과 불량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요인 등입니다. 자, 내가 건물에 투자하면은 뭡니까? 1년 내내 만실되는 거 아니죠? 공실이 생길 수 있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나 그거 안다. 또 건물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된다. 안다. 그런 위험을 내가 충분히 부담하고 가겠다. 그것이 위험 보유가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공실, 불량부채, 감가상각은 뭡니까? 위험 보유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전가. 전가는 뭡니까? 책임 전가처럼 나한테 온 위험을 다른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예들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차입자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대출자들은 인플레 위험을 갖다가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한다? 변동금리 방식을 취한다. 전가죠. 그리고 차입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예, 임대차 계약할 때도, 임대인이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다. 그럼 상대로 손해죠. 그래서 인플레 요인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정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위탁 관리죠. 부동산을 갖다가 관리회사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은 네가 다 부담해라는 것입니다. 전가. 소유자가 관리회사에 맡기는 거죠. 전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최대 가격 보전 계약.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아니죠. 내가 여기에다가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아니다. 대신에 내가 여기에다가 100억 줄 테니까 개발업자 보고 당신 내가 알아서 20층짜리 건물 지어달라 이거죠. 그동안에 건축 자재 단가가 올라간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는 겁니다. 그게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당연히 개발 비용을 건설 비용을 갖다가 100억 이내 하겠죠. 그래서 90억 하고 10억은 다 남기겠죠. 대신에 갑자기 올랐다. 110억 됐다. 10억은 예, 개발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최대 가격 보전 계약.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화재 났을 때마다 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사에다가 위험을 전가한 거예요. 위험 전가. 그 다음에 또 리스기업, 하청기업 마찬가지죠. 하청기업보다 하청업자에도 위험을 떠는 겁니다. 리스도 마찬가지죠. 빌려준 사, 차입자에게, 차주에게 그냥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위험의 전가. 자, 그래서 위험의 전가 내용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위험의 전가. 다음 중에서 위험의 전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다음 중에서 위험의 전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위험 통제. 발생의 수라든지 이런 이런 갖다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 통제. 자, 기억 언더라인 해야 되겠죠? 종류도 언더라인, 니온도 언더라인,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 민감도 분석법,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대단히 많습니다. 자, 보수적 예측 방법. 자, 동그라미 A번 언더라인 많이 옵니다. 미래 수익은 가능한 높게 낮게. 비용은 뭐다? 높게.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다시 한 번 더 수익은 낮추고 비용은 높게 해서 위험을 갖다가 처리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험 조정 할인율 산화 방법 역시 A번 언더라인 가장 많이 오는 겁니다. 자, 위험할수록 뭐다?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지원한다. 거기다가 위험이 적을수록 낮은 할인율이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이다. 자, 위험할수록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서 할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가장 합리적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민감도 분석법. 자, 민감도 분석법도 많이 합니다. 민감도 분석법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민감도 분석법에서 자, 언더라인.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요소들이 대상 부동산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우리가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 또는 뭐다? 감응도 분석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죠.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에 대한 뭐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투입 요소 하는데, 투입 요소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산출 요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풋, 전문용어로 인풋, 아웃풋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뭐다? 공실이 또 불량부채 또 뭐 또 영업비, 영업경비, 자, 그 다음에 또 영업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또 세금, 수없이 많습니다. 자, 융자 비율. 자, 이것들이 변화되면 뭐다? 이것이 변동되면 뭐다? 수익도 뭐다? 당연히 뭐다? 변동되는 거죠. 그렇죠. 공실률이 많으면 수익이 줄 것이고, 불량부채도 많아도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영업경비가 줄면은 수익이 많아지겠죠. 영업경비가 많아지면 수익은 줄겠죠. 이자율이 오르면 수익을 줄 것이고, 이자율이 내리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은 뭐가 변화된다? 수익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중에서 뭐다? 자, 공실률을 변화했더니 수익이 변화되었다. 또 예를 들었습니다. 공실률이 변화되었더니 수익이 1.2%가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또 영업경비를 변동시키니까 수익이 1.8%가 변동되더라. 이자가 좀 오르니까 수익이 또 보니까 1.3%가 변동되더라. 세금이 또 어떻게 되니까 수익이 0.9%가 변동되더라. 즉,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변동해서 투자 분석을 해볼 수 있죠. 수익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민감도죠. 얼마나 변하냐, 그 민감도를 말합니다. 또는 감응도를 말하죠. 어떤 감응도? 수익의 변화. 수익의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거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 데이터라면은, 이게 뭐죠? 영업경비가 가장 민감했죠. 그러면 이거 중에서 영업경비가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집중 관리하면은 부동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뭐다? 민감도, 감흥도 분석법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A번 언더라인, 그 다음에 B번도 다 언더라인. 요 설명 들어보면 이 내용들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동그라미 D번 되겠습니까?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순현재 가치 변동이 심하고 더 위험한 투자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요소를 갖다가 집중 관리하게 된다면은 위험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것이 뭐다? 위험의 통제 방법입니다. 자, 그 외에도 위험의 통제 방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다양한 것도 많죠. 자, 일단 그 308페이지에 있는 위험의 전가, 위험 통제, 위험 보유, 위험 회피죠. 그 유형들을 상호 구분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